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도, 미국 선물도 쭉 빠져 내려가면서 같이 밀려 내려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본장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본장에 들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뭐 거품이다, 뭐 고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하지만 냉정하게는, 그러니까 워낙 상승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최고점 대비해서 5%도 빠지지 않는 흐름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체감으로는 워낙 빠지지 않다 보니까 급락한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결국은 제가 기승전 AI라고 이야기 떠났죠. 그 이유는 결국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AI 중심, 그러니까 AI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이제 어제 흐름에서 상승폭을 좀 줄였던 거는 이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후반 들어서 좀 밀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특별한 어떤 헤드라인으로 직접적으로 나온 뉴스는 없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 AI 소식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특히나 뭐 단기간에, 즉 뭐 원래는 이제 저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 초쯤에 상장 IPO를 좀 예상하고서 이렇게 계약들을 계속 어 좀 인위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더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마무시한 이 구매력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다 어떻게 보면 질러대고 있죠. 질러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구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고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서 뭐 정부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막판 1 시간 동안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로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서 발표한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신고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한 어떤 이 실적 발표에는 좀 다시 되밀리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AI의 어떤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 반등했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막 매수 들어가고 이럴 자리는 조금 아니지 않겠는가. 여전히 일봉상의 122평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 뭐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 도파민 충전시키는 중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조금만 밀려도 어마무시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 어 이제 어제 미꾸리 양봉의 흐름에 있어서도 개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가 완벽하게 끝자리, 최고점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징조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한 번 저렇게 먹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먹었으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먹었다 하더라도 또 들어가는 것들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이 매매할 때 어떤 뭐 좀 간접적인 조언을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고민되면 그건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고민되면 하라고 해요. 근데 세 번째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세 번째부터는 그 흐름이 꺾이거나 아니면 잘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흐름이 딱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정도로만 인지한다라 그러면 지금장 좀 어려운 흐름이 있을지라도, 혹은 내가 매수의 어떤 수익의 그런 방풍 뭐 이런 거에 동참하지 못할지언정 리스크는 반드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그쵸? 하락.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락에 나왔다가 제가 혹여나 저희 이제 카페에 이제 화요일마다 저희 차계 3.0 해외 선물 쪽에 어떤 전략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라 최근 고점에서 이 내려온 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정확하게 1100p 내려왔다가 찍고 반등이거든요. 요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120평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와도 붙고 밑으로 내려와도 붙는다고 했는데 또다시 붙었고 다만 막판에 이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더 꺾이면서 흐름이 좀 밀려내리는 모습이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스닥 일본 기준으로 해서 아일랜드 갭처럼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어제 오전장에 저렇게 밀려내릴 때 이거 잘하면 갭 하락해 가지고 아일랜드 갭이 위로 남아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디디면서 좀 남아 있는 형태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어찌 됐거나 위로 아일랜드 갭이 남게 된다라 그러면 그 흐름에서는 분명히 120 평을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오늘도 봤다시피 웬만한 어떤 이슈에도 지금 흐름에서는 끄덕없다라는 거. 과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올까? 뭐 그 부분들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결국은 만약에 상승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지금 셧다운 중이죠, 미국은. 셧다운으로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 그러니 시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보게 되면 사실 웬만한 부정적인 이슈에는 하락 급락 뭐 하락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위로의 어떤 조심스러운 모습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위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판단해 보고 어찌 되었거나 이 이후의 흐름에서 저 아일랜드 갭이 어떻게 남아 있건지 메워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어제 어마무시한 롤러코스터를 탔죠. 최저점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6% 까지 내려갔다가 2.8%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야간 선물 보게 되면 한 2.7%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이런 구간들은 올라오겠죠. 다만 이렇게 이제 갭으로 날리기 시작하면 뭐다? 고가놀이의 아직 고가놀이 패턴은 아닙니다. 고가놀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세력 간의 물량 주고받고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는 이런 증거가 하나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고가놀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증거가 늘어나는 흐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떨어지는 칼날에 어제 고민하다가 오늘 반등하는 거 보고 '아이고 배 아파.' 막 이러고서 '아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면 들어가서 그 차익을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고민하다가 놓쳤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지 마시라. 결국은 그런 방식이 뭐다? 세력들이 시세를 올린 다음에 개인들에게 이 물량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 우리나라 역사상 고점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패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뒤늦게 올라온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